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난주 금요일 최혜병 특검안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검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최혜병의 죽음과 그 진실을 둘러싼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쟁점을 몇 가지로 추려봅니다. 첫째, 최혜병의 순직 이유입니다. 최혜병은 왜 안전보호장치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는가? 최혜병의 죽음의 지시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인가? 이용민 포대대장의 증언과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국민들은 말의 신빙성, 눈빛, 태도 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기록 이첩은 정당했는가? 군사법원 법상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그 사망사건에 범죄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은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은 8명의 혐의 사실을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그 과정에서의 수사 외압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그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정된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취소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경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화 사실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가 났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외압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나섰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상병의 죽음의 원인과 그 죽음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실체를 찾는 것이지요. 최상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은 청문회에서 김경호 변호사의 포효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수사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임은 더욱 확고해진 것은 신범철과 유재은의 발언 때문이었지요. 작년 8월 예결위에서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지요.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 이야기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행위고 장관께서 결재를 하신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참모들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이것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첩 보류를 결정하셨고 법무관리관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들어서 부사령관까지 불러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첩 보류 여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장관님, 뭐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자신만만하고 여유 있었던 신범철은 총선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하고 이후 정계를 은퇴한다며 국힘을 탈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요. 이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걸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과 아니죠? 여쭤본 건 맞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했습니까?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장관이 거짓말하셨네요. 31일 상황이었고 저는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마이크 좀 올려서 하세요.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 질문을 드렸잖아요.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냐 그런 취지를 이해했고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국회를 제가 대신 가게 돼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1년 그러니까 한 달 지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국회를 제가 제대로 대신 확인하지 가게 않으시고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그것까지는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자, 유재은 역시 8월 2일 경북청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에게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고, 자, 유재현 법무관리관께 묻겠습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경북청에 전화를 할 때 누구 지시로 전화를 했나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임기훈은 유재은 전에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이 있으니 이 거대한 사건의 깔때기의 끝은 결국 윤석열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최경영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팩트로 나온 건 두 가지. 첫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회수권으로 통화했다. 둘째,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권으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전화가 왔었는데 못 받아서 그 번호로 전화해보니 경북경찰청이었다. 그런데 임기훈이 유재은에게 전화하기 전 임기훈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수사보고서를 회수 지시한 것으로 보이죠.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거의 굳어졌고 남은 질문은 두 가지. 첫째, 왜,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둘째, 대통령이 직접 노비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최측근 또는 가족이? 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이 다짜고짜 경로하자 경찰청에 이미 승인해서 넘긴 수사 서류를 회수하자니 직권남용에 걸리고 회수를 안 하자니 항명죄로 걸 것 같다. 별을 달고 국방부 장관이 된 자, 해병대 사령관이 된 자, 법률을 공부하고 대통령 비서관이 된 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된 자들이 그런 계산을 하고 양심과 직분을 내팽개친 채 국민 앞에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신범철 국방차관에게 전화하고 또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도 통화했다. 임기훈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회수 관련 통화를 했다. 그들은 똘똘 뭉쳐 진실을 덮고 정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 우스꽝스러운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시발점도 대통령이다. 국정 운영이 매사 이런 식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 몫이다. 나라가 온통 쑥대밭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어 대통령의 경로만으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가 되는가? 회수는 항명죄에 따른 불법 이첩으로 정당한 것인가?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 8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이관 승인을 결재했는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기분으로 장관 결재를 취소할 수 없다.
헌법 제82조에 따라 군사에 관한 사안은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해야 한다. 그런데 경로만으로 항명죄에 따른 불법 이첩이므로 회수에 따른 불법적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당신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최혜병 순직 사건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윤석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최혜병 특검은 곧 윤석열 특검이 되겠지요. 작년 8월 2일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물론 민주주의가 붕괴된 날 그들의 밤은 이렇게 기괴했지요. 국민의 거대한 경로가 윤석열 정권을 뒤엎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